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이토마토 최병훈 전문가 롱숏 투자 클럽에서 진행하는 점검 방송입니다. 23년도 5월 7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5월 주식시장의 전망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동방박사 1등주 TV, 토마토 TV, 이토마토 점검방송 세 군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가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여러 가지 다른 데로 활동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토마토 정권통 TV, 이 토마토, 동방박사 1등주 요 세 군데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디 리딩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하고 유료 회원들, 저는 VVIP 유료 회원들 매매 리딩, 투자 리딩, 강의 공부시키고 인생 역전을 거액자산가 양성시키는 전문가입니다. 이토마토 최병훈 전문가 롱숏 투자 클럽 운영합니다. 그래서 월 330만원 회비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도 없고 누구나 거액자산가 될 수도 없는데, 저는 이제 한 종목, 두 종목, 한두 종목 내로 한 종목 장기 투자는 50% 이상 집중을 시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은 장기 투자는 시간을 오래 가지고 가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한 번 사면 최초 매수한 시점에서 향후 10배 정도 가는 주식, 아니면 100배 가는 주식, 아니면 최소한 3배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합니다. 한 번 사면 팔아야 될 이유, 최초에 매입했을 때 그 이유가 없으면 시세, 가격 오르고 내린 거 보고 사고 팔지는 않아요. 그래서 2016년도 2월 저 장기 투자, 토마토 TV에서 장기 투자한 것은 2015년도 1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1억이라면 최소 8천만 원은 장기 투자를 시킵니다. 나머지 2천은 코스닥도 해도 여러 가지 해도 되지만 코스피 200, 저희는 코스피 200으로 하고 중소형주를 장기 투자 시키지 않아요. 물론 코스닥 조금은 할 수도 있지만 2015년도 11월 15일부터 비중 30%로 장기 투자해서 추가로 한 것은 DB 하이텍은 했습니다. 11,150원에 추천해서 장기적으로 한 10년 안에 기본적으로 10년 아니라 한 적정 주가가 6만원 이상이니까 7만원대는 간다고 해서 일단은 3배 보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3배 보고 나와서 이익 실현하고 나와서 요거를 나와서 다시 이때 당시 50% 비중을 샀던 전기차 배터리 주식으로 올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적은 없습니다. 장기 투자는 단기 매매야 팔기도 하지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유료원들은 16년부터 강의도 마찬가지고 모든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온라인 강의, 그 다음에 TV 방송, 아카데미, 거액자산 양성 특별교육 모든 게서 16년도부터는
10배 주식을 10배는 가니까 무조건 16년도 추천 그 16년도 주가 16년도 3월 정도의 주가에서 2차 전지 주식은 무조건 10배는 가니까 10년 안에 10배 가면 팔아먹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서 배당을 받고 가든지 뭐 둘 중에 한 번 하면 된다. 비중 30% 가지고도 3배 수익이 난다. 비중 30%면 사도 10배 가면 전체 계좌는 3배 수익 나는 거죠. 1억 가지고 3천만 원 투자해서 10배 가면 3억이잖아요. 그러면 3억 7천 4억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억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올해 정도의 2차 전지 주식은 2차 전지 주식은 양극재만 올해 4월에 3분의 1 과거부터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3분의 1 팔라 그랬고요. 나머지 주식은 팔란 적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2025년도까지 주식하고 말 것 같으면 물론 양극재 25년 전에 팔아야 된다 그랬고요.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17년도도 그렇고 계속 2025년도 오기 전에 한 25년도가 피크이기 때문에 양극재는 그 이후부터는 경쟁이 워낙 세서 정설에 대한 리스크도 아주 크기 때문에 정설을 많이 해놓으면 그만큼 많이 그 정설한테 그대로 수요가 있어서 그대로 하면 돼. 수요는 있더라도 경쟁이 아주 세지면 공격적으로 정설해 놓은 게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경쟁이 뒤처지면. 그래서 25년도까지는 양극재를만 해도 되고요. 2030년까지 하려면 동박을 해야 되고요. 배당을 받으려면 양극재로 배당을 받을 게 아니라 동박으로 배당 받아야 되고, 양극재 배당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시세를 목적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지금 25년도 실적이 올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이미 조정이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30년 정도까지, 고전에 아마 2027년도가 늦으면 27년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2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위주로, 산업 기준으로 하면 끊임없이 산업 사이클상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2차 전지, 배터리, 자동차 전지 말하는 거죠. 배터리 산업이고 나머지 산업은 거의 없고요. 반도체 중에는 메모리는 아니다. 메모리 이미 끝났습니다. 고성장은. 메모리 반도체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말라 그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져서 앞으로 업황이 좋아져서 투자를 한다. 매매는 뭐 사고 팔고 매매는 해도 되지만 장기 투자해서 몇 배, 한 3배 보고 뭐 앞으로 10배 보고 이런 주식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는 특히 마찬가지고, 하이닉스가 지금 8만원, 9만원대에서 80만, 90만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과거의 고점 15만 돌파해서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한 번 들어가면 10년 정도 안에 올인해서 10배 정도 나눈 주식을 내가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면 워런 버핏보다 수익률 좋지만 인생 역전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단 100만 원만 있어도 돼요. 내가 과거 2016년도 부터 시작해서 12,000원에 어떤 분한테 돈이 없다 120만원치 사라 주식을. 그래서 10배 가면 팔아도 되지만 1200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고점 대비 1200만원, 이제 그때 당시는 뭐 만원대, 2016년 만원대 초반이니까 모든 주식이 만원, 2차 전지 다 만원대 초반이었어요. 뭐 전자리가 15,000 갔다 만원 초반. 에코프로는 그게 80만원 왔고요. LNF도 3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다 왔죠. 그래서 120만원 사가지고 그냥 고점을 모르니까 5천에서 2만원 갔다가 30% 내면 얼마죠? 35% 내면 12,000원 정도예요.
그럼 120만 사놓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 120만원치 가지고 30% 내려왔으니까 그걸로 50% 60만원은 담보받아 사고 그냥 가만히 들 때 다음부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고점 2016, 17년도 고점 뚫고 갔죠. 뚫고 가지고 17년도나 18년 고점 대비 다시 35% 내려가면 35% 내려가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120만원이 50만 돼서 60만원 180 사가지고 3배 갔으니까 600만원 갔다가 다시 400만원 내려죠. 그럼 120만원 60만원이니까 400만원 20만원 120만원 빼고 다시 200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이게 1200이 아니라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120 가지고 30배 정도 수익이 나요. 본인들이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조인간 시대의 수혜주 한 200만원치 정도를 5종목을 한 2000만원치만 사놔도 2030년대에는 요걸로 노후 대비가 다 될 거예요. 1000만원 가지고도 절대로 매매하면 안 되죠. 매매할 주식은 따로 있어요. 5개 중에 수혜주 5개 중 한 3개 정도 빼고 나머지 2개는 한 3배 정도 나면 팔고 다시 반타자를 사고 또 살고 다른 주식은 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1000만원 가지고도 돈은 무지하게 벌 수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2차전지 주식 배터리 주식 샀으면 기본적으로 기본주 5배에서 뭐 10배 30배 이렇게 났겠죠. 5년에서 8년 7, 6년 사이. 그래서 여기 나가지고 이제 더블 가면 고점 돌파 더블 가면 한 50배씩 나는 거예요. 30배 50배 200만원 가지고 10배 나면 2천만원인데 50배는 1억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5월달 주식 시장 전망하고 투자 전략 5월은 한마디로 지지부진 박스권 4월 고점 돌파 못할 걸 보고 가면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그 다음 6월달이 변곡점이 생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은 재미가 있는 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어제 미리 미국장 먼저 보고 갈게요. 지난 금요일장 미국장 보시면 테슬라 주식도 어저께 5.5%는 올랐어요. 제가 한 145포인트 정도 가면 145달러 정도 150달러를 분기하고 145달러 정도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152달러 찍고 올라갔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원래 1월달 이야기 미리 해줬으니까 1월달에 200달러 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해줬어요. 1월달에 2월달 했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 주식은 목표가 단순하게 테슬라 목표가는 100달러 찍었기 때문에 200달러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108달러 찍었는데요. 이거는 290달러, 300달러 정도 4배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가는 거죠. 목표가 왔어요. 이것도. 얘는 280달러. 그래서 목표한테 엔비디아. 그러면 조정을 거칩니다. 엔비디아나 조정 거치고 이 조정의 모습이 어떻게 걸리에 따라서 돌파하고 가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유명한 애널리스트 투자자들이 과거에 테슬라 한 번도 못 맞추신 분들이 또 아직 그래 보면 세계적인 애널리스트조차도 분석 주식을 잘 몰라요.
주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장이 좋아서 자기가 얘기했던 올라갔다고 자기가 다 맞춘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투자대가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강세를 조정해서 맨날 했던 사람은 강세장에 맞추는 거고, 맨날 빠진다 그러는 사람은 하락장에 맞추는 거예요. 그죠? 강세도 맞추고 약세도 맞추고 다 맞출 것 같으면 그 투자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떼돈을 벌겠죠. 실제로 떼돈을 버는 것은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이 아니죠. 펀드 매니저가. 투자 대가들은 따로 있죠. 돈 버는 거랑 예측하는 건 틀립니다. 요즘 제가 배워야 산다, 매주 목요일 날 6시부터 7시 저녁에 투자 습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평생 직장생활 하면서 은퇴까지 했는데도 초등학생도 못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짜를 바라고 주식 투자합니다. 3년 동안을 주식 해가지고 돈을 잃었는데 또 주식을 똑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또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또 잃죠. 또 하면 또 잃어요. 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니면 한 5년 정도 주식을 했어요. 5년 동안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아니면 10년 정도 주식을 해봤어요. 그죠? 그럼 이제 10년 동안 나라도 망하고요. 나라는 망하지 않다면 세계가 망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대폭락장 옵니다. 그죠? 대폭락장 별별 일이 다 있어요. 10년 동안 주식해 보면. 그런데도 내가 큰 돈을 못 벌었어요. 원등은 그때 시작할 때 최초의 주식 투자금이 5천이라면 10년 동안 5배, 10년 동안 5배면 2억 5천이다. 한 5억을 벌었다 쳐요. 5천 가지고 10배로 5억을 벌었다. 그럼 많이 번 거죠? 5천이 5억이 엄청 번. 이 사람 그냥 하면 되지 뭐. 5천 가지고 한 2, 3억이 돼 있어요. 만약에 10년 내로. 그러면 2, 3억 됐으니까 한 4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400% 됐으니까 한 1년에 40% 정도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달리로. 이 사람 주식 해도 되죠. 뭘 어떻게 하든 단타 치든 뭘 하든 장기 투자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또 이 사람 또 10년 뒤에면 5천이 4억, 2억, 4억, 뭐 2억대 됐, 5천 2억대 됐어요. 그럼 10년 동안 또 10년이 지나면 2, 3억대가 한 8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7, 8억. 그 다음 30대 되면 한 30억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생 동안 5천 가지고 한 30 버는 이 사람은 투자 대가가 되는 거죠. 그럼 60에 30대부터 시작 60에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90까지 산다면 60년 동안 주식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 되면 90살 때 죽는다 그러면 그 자식의 대대로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엄청난 돈을 물려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버신 분들이 계속 같은 방법을 반복합니다. 지수가 어떠냐니 5월달 장이 어떠냐고 누가 그런데 폭락한다는데 주식을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현금을 갖고 있으라 한 사람도 그렇고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지나가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돈의 성향을 어떤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5천이든지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계획이 얼마인지 이게 다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인생 계획을 따서 주식 계획을.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되냐고. 그죠? 차트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이렇게 100달러에서 100달러 계속 150달러 이렇게 가고 있으면 다시 200달러 왔다가 조정받고 있잖아. 한 150, 145달러 가면 다시 사가지고 한 160달러부터 사도 되지만 160달러부터 분할로 사도 어쨌든 사가지고 다시 200달러 왔다 갔다 하다 최근 고점 돌파하면 또 여기를 돌파하면 어디 185달러 이제는 185달러를 일봉이네 이거는.
있습니다. 여기 198달러네. 198달러를 2주 이상 종가로 안착돼 있으면 이 주식은 다시 300달러에서 내려왔죠. 일본 보시면 217달러에서 돌파해가지고 여기가 313달러, 313 내렸죠, 그죠? 그럼 또 다시 전고점 근처 300달러 내외까지 갑니다, 이게. 그래서 고점을 돌파할지 여부는 전체적인 시장 달릴 거예요. 그럼 지금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을 했다고 주식을 뭐 팔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 인하하든 안 하든 지금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경쟁이 심해져서 전기차 판매 경쟁이 심해져서 판매를 많이 늘리고 하려고 하는 가격 정책을 쓰는 건 아니죠. 지금 가격 정책 쓰긴 써요, 그죠? 뭐 어떤 S는 올리고 좋은 차는 올리고 낮은 차는 좀 낮추고. 왜냐하면 그냥 다른 경쟁자를 눌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왔기 때문에 5천만 원 받던 것을 한 4천만 원 받아도 그 성장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테슬라,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더 쓰게 만들겠죠. 근데 지금 중국 같으면 테슬라 자동차 BYD라든지 중국 자체 자동차 잘 팔리죠. BYD는 자동차는 전기차, 순수 전기차, NEV 뭐 이런 것은 98% 증가됐습니다. 4월달 판매량이 전년 동기 98%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죠, 그죠? 만들면 족족 잘 팔려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뭐 테슬라 가격 경쟁을 하긴 하는데 이제 자동차 회사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도 가면 갈수록 그렇죠. 지금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지금 IR법이라든지 전부 다 이것은 테슬라를 위한 법이라 보죠. GM을 위한 법, 포드를 위한 포드, GM, 테슬라를 위해서 테슬라가 확실히 전기차에 세계적 우위를 점하고 미국 내에서 그 다음에 GM도 포드도 그렇고 자체 자동차 산업을 키워서 전체 경쟁력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전체 제조업을 부활하겠다는 큰 의지가 있는 거죠. 목표가. 그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IRA법이 미국을 살릴 걸로 보여요. 미국 죽은 건 아니지만 지금도 괜찮아요. 미국은 경기가. 미국을 제조업을 부활시킬 걸로 보여요. 제조업 부활. 과거에 중국이 배터리 보조금 때문에 우리나라도 차별하고 막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그지?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가 살아났잖아요. 지금 중국의 뭐 1위는 BYD니까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IR 때문에 유럽도 규제하고 하니까 중국을 규제하니까 이제 중국을 만약에 규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IR법 없으면 이 중국의 BYD 자동차라도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엄청난 히트 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IR법 하니까 미국 자체도 경쟁을 갖고 전기차가 늦었기 때문에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수혜에 붙는 기업들은 계속 같이 급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내년 25년도 이게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25년도에 IR법에 관련된 자동차 생산이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세계적인 돈들이 미국으로 다 들어가니까 미국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관련된 두산바켓뿐만 아니라 공장 짓는 관련된 기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설 기계주들은 특히 기계주들은 공장 지으면 기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관련된 기계주들이 실적이 좋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두산바켓도 그렇고 땅 파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좋을 거예요. 기계주는. 그래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5년도에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아주 부활할 거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 24년도 하반기부터 25년도에는 미국의 경제 부흥기가 들어갑니다. 제조업 부흥기.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투자해서 우리도 같이 부흥을 해야 되죠. 이왕 우리 정치적으로 미국에 붙었으니까 여기에 붙어요. 그래서 미국에 관련된 들어간 기업들 그룹들 아니고는
전부 다 생존이 어려울 겁니다. 과거처럼 하악이 중국 때문에 하악이 중국 경기가 좀 하악이 좋고 뭐 건설도 좋고 뭐 조선도 좋고 다 좋은 건 쉽지 않아요, 그죠? 새로운 경제 재편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미국에 들어간 그룹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포스코, 롯데 그룹들 요 4개 기업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롯데도 롯데 케미칼 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에 셰일가스로 큰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화학에서 분리막도 롯데 알루미늄도 있으니까 양극재도 있고요. 분리막하고 양극재, 그다음 동방 롯데 에너지 멀티지 다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소재 사업도 같이 하니까 포스코 그룹도 하고요. 이렇게 큰 기업들만 이제 두산 마켓이라 이런 데서는 내년에도 실적이 다 좋을 걸로 보여요.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관련된 기업들 빼고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고 테슬라는 그냥 저는 테슬라는 지난번에 2월인가 1월인가 그랬죠. $100 왔을 때 앞으로 얼마 간다. 최종 목표 2030년대까지 장기적으로 한 10년 동안 $100, $1000 정도 갈 걸로 보여요. $1000면 이게 기업 분할을 몇 번 했기 때문에 $400까지 한 번 하고 또 $100 한 번 했으니까 몇 번 했잖아요, 그죠? 그럼 $1000 가면 이게 한 매출 $1000 한 얼마 되지? $1000 정도 갈 걸로 보여요. 여기서 10배잖아요, $100에서 최저가에서 10배. 그럼 $300에서 3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사면 $200 사면 5배 나오는 거죠. 10년 내에 5배 나오면 1년에 50%잖아요, 그죠? 사놔야 되는 거죠. 지금 동학개미 또 알사학개미가 막 팔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팔고 있죠. 서학개미 동학개미 어떻게 돈을 벌겠냐고요, 그죠? 이미 그래서 보시고 이런 것도 좋아요. 지금은 테슬라가 간다고 이제 미국 기업들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미국의 투자자, 세계적 투자자도 이제 전기차 시대가 확실히 오기 때문에 전기차 대중한 테슬라가 봐서 전기차면 다 테슬라만 봤죠. 세계적인 초보자들이 이제는 테슬라가 막 뭐 하니까 자동차가 BYD가 더 많이만 이제 GM도 나오고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계속 25년도까지 막 쏟아질 텐데 그러면 테슬라 경쟁이 더 하니까 테슬라를 팔고 요런 거 사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있겠죠, 그죠? 근데 핵심은 배터리라는 걸 세계적인 사람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배터리라는 걸 알게 되면 엄청난 우리나라 대기업체도 배터리 엄청난 시가에 시세의 폭발이 일어날 걸로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는 중소형주부터 해서 별걸 다 있잖아요, 그죠? 중소형주는 늘 그래요. 그 시대에 보면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있으면 다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과거에 보면 2007년도 정권주가 3배씩 올라갔어요. 2007년도 장이 엄청 좋을 때 2007년도 뭐 소형 증권사가 먼저 샥 갔어요, 그죠? 대형주가 나중에 가가지고 시세 끝났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LG엔솔, 삼성 SDI, 뭐 롯데에너지물질부터 해서 이렇게 대기업들이 재벌 그룹들의 주식들이 안 갔으니까 코스닥 가고 뭐 가고 하니까 그런 것 같죠, 그죠? 결국은 다 그룹사들이 장기적으로 최고의 주가를 시세를 구현하게 되면 실현하게 되고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옛날에 그랬죠. 2000년도 전에 80년대부터 시작해서 LG전자하고 삼성전자 있으면 돈이 많고 늘 돈을 버는 사람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있었고 계속 이때 늦어요. LG전자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막 그래요. 현대전자라고 있죠.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 막 움직이는 국민 주식이 된 거예요. 현대전자가 3만원대 거기 6천까지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SK로 넘어가고 회사 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하이닉스 바꾸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LG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사지 말고 삼성전자를 샀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계속 사가지고 팔아먹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개념이 엄청난 시대가 오고 있는데 또 그 조그만 무늬만 배터리 주식 사가지고 막 시세 가는 거 보고 도박처럼 하니까 10년 뒤에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은 테슬라랑 이렇게 사놔야 되죠. 전기차 사면. 미국은 배터리 주식 없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배터리 주식 사면 되고. 자, 그래서 5월 달에는 최근 들어서 CPI하고 이제 CPI 조만간 나올 때 미국 기준금리는 5.25로 했죠. 0.25%포인트 인상해가지고 미국 국채금리도 내려가고 있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어저께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WTI 미국 텍사스 중진류는 71.35434달러인가 71달러까지 다시 올라왔고 70달러 이하에서 국채금리는 3.4입니다. 3.437 미국 10년물은 3.4%고요. 달러는 71. 미국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고용도 괜찮고 경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침체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고 6월부터 동결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23년 2분기 이제 여기서부터 동결되면 기준금리가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쭉 내려가서 이제 추세로 내려가겠죠. 그럼 내려간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아지니까 내려가는 거죠. 과거의 고성장 시대는 금리가 뭐 5%는 기본이었죠. 3%, 5%는. 자, 그 다음에 CPI는 뭐 이번에는 조금 큰 기대를 하지 않죠. 그래도 CPI가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은 대다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그룹에서는 미국 소비자 물가와 금리도 고금 동결해서 나중에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걸로 보이고 CPI도 안정적으로 내려가서 물가가 잡힐 걸로 보인다. 이렇게 물가 스프라이 지수는 0까지 내려왔으니까 물가는 잡힌다 확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 그룹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도 뭐 이렇게 같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금리 인상 이후 S&P 500 스타일과 업종 지수 3개월간 반응을 보시면 리딩 투자증권 나온 거 보면 최종 금리 인상이 이번에 5월이었다. 그럼 앞으로 3개월 8월까지 수익률을 과거엔 그랬습니다. 최종 금리가 금리 인상하고 기준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은 S&P 500 지수 올랐고요. 한 4% 내외 올랐고 3%대 올랐고요. 그다음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더 올랐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제 책에서 이야기했지만 성장주 가치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돈은 못 버신다 그랬습니다. 가치와 성장주의 개념은 이제 과거에 80년도에 뭐 벤자민 그래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걸로 돈 벌기도 했는데 지금은 중요한 것은 고성장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성장이 고착화된 시대예요. 그래서 물론 저물가에 고물가지만 성장 자체는 할 데가 없습니다. 산업이. 그 성장 자체가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가치주란 개념을 가지고만 주식을 하게 되면 주식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지금 거의 현대차 같으면 가치주죠. 자동차는 뭐 PER 기준은 5배에서 6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주식 올라가냐고요. 성장주인 삼성 SDI는 뭐 30배가 넘어. 그죠? 그 주식은 10배 왔잖아요. 지금 5년 6년도 10배 왔네. 그러니까 기업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든지. 주가도 그러면 주가가 늦더라도
결국은 따라가는 거예요. 좀 길게 보면. 그래서 단기적으로 1년 끊어서 보면 가치주가 좋니 어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 가치주, 성장하면서도 지금 가치주는 성장하면서 가치가 있는 것 말하는 거죠. 그러면 즉 돈이 많은 기업 중에 성장 엔진을 붙인 기업들을 사라는 얘기죠. 어쨌든 3개월 동안 이렇게 성장주가 더 좋았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고 경기 더 이상 안정적으로 하락이 될 거 보아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최종금리 인상 후에는 뭐 에너지, 뭐 헬스 소비재, 필수 소비재 이런 수익률이 좋았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그리고 산업재,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덜 경기 소비재는 오히려 안 갔잖아요. 그죠? 소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계속 올린다는 건 경기가 좋아가지고 고금리 상태고 금리를 동결한다는 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래돼서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경기 침체가 되는 거죠. 경기 침체도 이런 것은 안 되고 나중에는 이런 것보다 이런 게 IT라든지 이런 것 단순히 오르긴 오르는데 원래 IT가 많으니까 탄력성이 커서 그런 거예요. 그 전에 많이 빠졌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 성장주야 뭐 어차피 좋지만 보시면 한국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지금 급격히 많이 빠지고 있죠.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수출 항상 나쁘다가 이렇게 99년도, 2000년도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계속 IT가 그전 IT 막 계속 99년 IT 버블이 오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빠졌잖아요. 2001년도까지 빠졌어요. 그죠? 반도체 수 그러다가 반도체 수 늘어나면서 2002년 늘고 났는데 OECD 경기 선행 G20 경기 선행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는 반도체 수도 늘어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IT 버블이 있고 나서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갔죠. 생각보다. 주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주식이 좋았죠. 그죠? 이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은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내려갔는데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같이 내려갔어요. OECD 경기 선행 내려가는 상태. 지금 경기 지표를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OECD에서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예상치 계속 낮고죠. 그러면 계속 내려간 거죠. 정지하더라도 이렇게 OECD 경기보다 선행하는 게 반도체인데 수출이 반도체가 선행하잖아요, 그죠? 선행하고 내려가는데 반도체 수출이 OECD보다 저 경기에 더 민감해서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리 선행해서 내려왔어요, 그죠? 그런데 OECD 지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저 경기가 회복된다고 전망되지 않으면 이게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아주 20년도죠. 20년부터 여기가 반도체 수출이 증가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만큼 증가율은 크진 않죠. 밑에잖아요. 그죠? 여기 정부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크지 않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갔죠. 주가 왜 이렇게 삼성전자도 더블 올라갔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간 거죠. 반도체 가격 자체가 수요가 그렇게 막 물론 수요도 늘어났어요. 집콕 시대가 코로나 시대 집에서 하니까 디스플레이 사고 IT 사고 다 사니까 IT 뭐 대학교 뭐 교수들이나 초등학교나 집에 온라인으로 강의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뭐 IT 기기 사고 다 해서 온라인 장비를 갖추고 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는데 공급이 차질이 있어서 가격이 막 3배나 뛰어가지고 주가도 엄청 올랐죠. 근데 지금은 살 사람은 이미 IT 관련된 디스플레이 다 샀다는 얘기죠. 20년도, 21년도까지 돈 벌어서 다 샀어요. 그죠? TV도 고치고 냉장고 다 바꿨어요. 2020년도, 21년도까지 지금 22년 지금까지 냉장고, TV 바꿀 사람 못 바꾸신 분은 돈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그때 다 돈 벌었으니까. 아니 그냥 주식만 해도 돈 벌었어. 20년도, 21년도 갔으니까. 주식 뭐 1,000만 주 사도 한 5천만 원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주식으로 돈 벌면 쉽게 벌기 때문에 IT를 사잖아요. 과거에 제 방에 3천만 원 가지고 맨날 깨먹고 1,800만 원 가지고 제 방에 2017년도 3월에 가입해 왔는데 내가 내 정부터 3개나 사 아이진하고 또 DBIT가 아이진, DBIT 또 한 종목 배터리 주식 3개를 가지고 나눠 사는 거예요. 한 종목 사라 그래도
1800만. 그래서 한 종목 다 올인시켰더니 4개월 뒤에 1800, 4000이 됐어요. 3배가 올랐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려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다 질러라 한 종목. 그 4천 가니까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3천에서 원금에서 50% 벌었으니까 이제 돈 빼가지고 10년 된 냉장고 먼저 사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알고 지금까지 이걸 갖고 있었으면 15,000원 샀으니까 4배면 10배 갔으니까 기본 10배 갔을 때 팔면 얼마예요? 1억 8천이에요. 그죠? 냉장고 바꿀 게 아니라 안 팔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 한 50배 가면 팔면 5억이잖아요. 1800만 원 10배 가면 1억 8천인데 50배가 얼마예요? 8억이에요. 그죠? 근데 1800만 뭔 돈을 만들어서 쓰겠다고 4천간에 다 빼가지고 냉장 사고 냉장 안 사면 되지. 사가지고 또 2003년 한 10년 동안 들고 있다가 한 50배 가면 50배 간다면 50배 가면 가만 그때 팔면 되지. 그러니까 다 빼, 그죠? 그거예요. 그죠? 요게 사람들 심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다 IT를 다 산 거예요. 그죠? 샀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오히려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IT가 가긴 가지만 반도체가 그렇게 빨리 가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후에 반도체 간다고. 저는 이미 2021년도 이 좋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반도체 하이닉스 사가지고 먹을 거라고 하이닉스 사러 소리 안 합니다. 자, 2021년도 3월달 같아. 여기 3월까 여기 월말 여기 가니까 IT 있잖아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 해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 엄청나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이때 상반기도 얘기 계속 IT 핸드폰 부품 주식 전부 다 팔고 반도체도 팔고 앞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 그렇고 전부 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2023년도 21년도 2년 뒤에 23년도에 반도체 딜인가 반타작 난다 그랬어요. 그죠? 실제 반타작 이상 났습니다. 뻔히 보이는 겁니다. 왜 여기서 다 샀는데 IT를 사과 수요가 가격 공급이 제한돼서 가격이 올랐는데 그 가격이 정상화대로 놓으면 IT 수요가 이제 없는데 내려가지도 않는데 핸드폰도 안 팔려 그죠? 근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왜 팔려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재고가 있다가 재고 아직도 수탁 쌓여 있는데 재고 소진해봤다 올라갈 일이 뭐 있나 그죠? 멀었습니다 이거. 2018년도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카데미 1등주 투자 시대 1등주만 하라. 2018년도에서는 10월달에 여기서 이게 그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이것도 요거 한 18만 원까지 목표가 15만 원 18만 원 목표가라고 했어요. 수년에 왜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1등주 한 종목이니까 요것도 이렇게 사면 괜찮은 거죠. 그럼 15만 원까지 갔는데 이제 반도체는 가기 힘들어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를 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5년 안에 TSMC를 따라잡는다 그래요. 그럼 시가총액이 최소한 300조 이상은 더 플러스 돼야 됩니다. 지금 400조에서 700조는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거의 96,800원 돌파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5년 내에 3년 내에 돌파하는 거죠. 5년이니까 3년.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에서 이제 IT가 간다고 보면 안 되고 반도체가 간다고 보고 자꾸 지금 2차 전지 이후에 반도체다. 요거는 맞는데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즉 챗GPT 하려고 하는 이제 챗GPT 관련된 반도체들은 뭐 잘 팔리니까 엔비디아 같은 그런 것은 좋지만 일반 메모리 반도체를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 사지 말고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죠. 챗GPT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나 TSMC나. 그래서 2차 전지의 반도체가 아니라 그냥 2차 전지 위에도 2차 전지 많이 조정만 또 2차 전지에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항상 돈을 못 버신 분들은 돈을 따라갈 때 항상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면 제2의 삼성전자를 찾는다 그러죠.
그래서 삼성전자 좀 수익 한 50% 수익 막 팔아서 저 제2의 삼성전자 찬다가 가지고 소형주 샀다가 전부 다 망하잖아요. 그죠? 왜 제2의 삼성전자 찾냐고요. 80년도 주식장 개장하고 나서 한국 코스피가 삼성전자보다 더 이상 더 많이 오른 주식은 없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사람 LG 엔솔이 삼성전자 시총 넘긴다 그러고 포스코 홀딩스가 삼성전자 시가총 넘긴다고. 이 사람들 주식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뭘 안다고. 주식을 한 1년도 안 돼서 2차전지가 막 올라가니까 몇 배씩 올라가니까 막 기세등등 해가지고 본인들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2016년 17년 뭐 했어요? 그때 사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5배 10배 나오는데 예측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대중입니다. 대중. 그 지금 와서 양극재 가지고 사가지고 지금도 사면 한 주도 팔지 말고 장기 투자라고. 생각은 반도체 장기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3배는 먹어야 되고요. 아니면 10배는 먹을 주식을 해야 되죠. 지금부터도. 지금 장기 투자하면 3배는 가야 됩니다. 근데 무슨 양극재 지금 3배 갈 거라고 장기 투자하고 있냐고요. 그죠? 앞으로 악재밖에 안 나올 텐데. 이제 호재는 아무리 해도 안 먹히잖아요. 그죠? 이제 악재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까지 계속 양극재 악재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야. 한다지만 안 가잖아요. 그죠?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반도체 수요가 그렇게 늘지 않아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뭐 확실히 좋아질지 모르지만 미국 경기는 올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경기 리셋은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은 OECD가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반도체 주식은 올해 뭐 지금부터 5월달부터 간다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삼성전자가 96,800 이렇게 돌파하지 못한다. 뭐 반등은 해도 한 20%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안 된다 보고 가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심각해요. 메모리 반도체. 중국에 나가지 않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달에는 마찬가지로 해외에 보면 테슬라 주식도 반등 밤이고요. 190달러 정도까지 반전했다가 이제 198달러 이상, 200달러 이상 가면 300달러 간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어제는 애플이 실적 발표하고 애플이 많이 올라서 주가가 이렇게 떴습니다. 애플이 워낙 시가총액 높으니까 애플만 뜨면 전부 다 주식 오르죠. 그죠? 어제는 미국은 애플이 떠서 고용지표도 좋고 애플 실적도 뭐 예상보다 좋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식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주식은 지금 뭐 테슬라, 애플, MS,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주식은 미국의 최고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뜨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애플 주식도 3천조가 넘는데 애플 주식도 뭐 장기적으로 앞으로 뭐 기본적으로 3배는 가니까 시가총액 경이 나오겠죠. 경 1경 3천 몇백조 되니까 1경 이렇게 2경 시가총액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평선이 많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또 조정받기도 하고 워낙 좋은 상태죠. 모양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5월달 정도 고용이 괜찮고 경기 하강 우려가 크지 않으니까 미국은 일단은 크지 않아서 안정적인 흐름을 그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코스피는 73% 정도가 실적이 발표됐는데 76%, 한 컨센서스 대비 한 10% 정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별로 안 빠진다. 그래서 박스권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합주가 뉴스입니다. 아마 박스권 상단 2560 정도까지 해서 왔다 갔다 그럴 거고, 뭐 다시 빠진다더라도 이거 빠지더라도 다시 턴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가면 뭐 6월 이거 돌파하고 가는 것은 6월 한 셋째 주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름장은 좋을 걸로 보이고요. 6월 달에 금리 동결하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구조적으로도 뭐 차트적으로 보면 뭐 조정 이평선이기 때문에 조정 우상향을 할 걸로 보여요. 하락은 매수라고 그랬죠. 지난 3월 달에도 기회다. 3월 달 그랬죠. 2월 말에 하락은 최고의 기회다. 갔죠? 다시 4월 중순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5월 중순까지 왔다 갔다 그러다가 코스닥 시가총액 중소형주 실적 발표 다 끝나고 5월 작년에 5월 하순에 급락했는데 올해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또 반등했다가 또 내려갔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6월 달 정도 6월 여기까지 가는 것은 여름 정도에 2,700 정도 2,600 정도 내외 가지 않을까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가라는 얘기죠. 월봉 차트도 보면 원봉 주더라도 5월달 원봉 주더라도 5월에 원봉 주면 만약 이렇게 원봉 주고 끝났어요. 5월에 원봉 줬다 종가로. 그러면 6월달부터는 급등할 수 있어요. 6월 하순에 7월에 급등한다. 그럼 8월 중순까지 여기까지 다 올 걸로 보여요. 양봉 줘도 되고 원봉 줘도 되고. 근데 그 박스는 크지 않죠. 지금은 그렇게 큰 장을 내다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2670에서 2500, 2480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200포인트니까 뭐 7% 정도. 크지 않아요. 7% 정도 지수. 4% 빠졌잖아요. 최근 들어. 그래서 왔다 갔다. 자, 그리고 지금은 중소형주는 5월달까지 다 나오라 그랬습니다. 제가 마지막 나올 기회가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은 이미 4월달 윗꼬리 많이 달고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들어가면 반전해주다. 5월달에 월봉입니다. 반전해주면 6월에 다시 급락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중소형주는 스토캐스닥도 가일 것 같다가 이번에 5월달에 양봉 주더라도 6월에 급락하기 때문에 마지막 매도할 기회다. 이렇게 보시고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쌍봉이 나와서 끝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쌍봉 나왔을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40 정도는 60이 정도 센 거고 기본적으로 갈 때는 그렇게 빠지지 않아요. 한 50 정도 여기까지는 이제 다 깨졌잖아요. 그죠? 어떻게서 깨져 내려왔기 때문에 반전하더라도 여기 다시 하더라도 가일 건 들어가든지 못 들어 상관없이 지금은 3봉이 되기 때문에 3봉 만약에 반전해줬어요. 이렇게 그럼 다시 빠지면 깨지면 여기는 모든 걸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 안 하면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항상 똑같았습니다. 크게 상승할 때는 4개월밖에 못 갔습니다. 여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3개월 거의 4개월 고점 여기 왔으니까 마찬가지 하늘에서 박스권에는 더한데 박스권은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딱 오니까 못 갔잖아요. 그죠? 그때 2008년 금융 위기가 지금은 22년 뭐 대폭락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왔습니다. 목표가 900 반전할 때 매도하라. 중소형주는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코스피가 예상 실적보다 10% 컨센서스 업데이트 대형주들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200등 안에 주식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실적도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생각 좋은 게 기계라는지 뭐 이런 건데 그래도 2차전지와 기계 뭐 이런 거 다 좋았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이번 달에 목표 지수는 910포인트 정도, 905포인트, 910포인트 정도 가면 지금보다 한 10% 올라가겠죠, 그죠? 아니면 못 가면 가장 중요한 코스닥 지수로는 이거 2차전지입니다. 코스닥 지수를 결정하는 2차전지 양극재이기 때문에 양극재가 급등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870포인트대를 안착을 못하면 다시 빠진다면 급락을 하기 때문에 잘 보시고 나오시고요. 양극재는 1분기 실적 나올 때 예상보다 원래 잘 나온다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 4, 5, 6, 6월달 3분기 하반기에는 실적이 모멘텀이 작아집니다. 정설 모멘텀도 일시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틀린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몇 개 종목 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어요. 장기 투자 종목은 처음부터 10배 간다 10배, 100배 간다면 100배가, 처음부터 50, 최고는 50배 간다 그런데 정말 100배가 이상 갔습니다. 10배 간다는 거 텐텐베거 프로젝트인데 지금 저는 전기차를 가지고 신규 지금 장기 투자하라고 들어간다고 양극재는 하지 않아요. 비중을 축소하라 그러지. 전기차 배터리 2017년 1탐 16부터 이제 유료원 리딩 시작했고요. 전 한 번도 전기차 아닌 것은 장기 투자 간 적 없습니다. 소유 50% 이상 비중을 가지고 전부 다 50% 이상 비중 실은 건 전부 다 전기차지 그러지 않고요. 아카데미에서도 똑같이 해드렸으니까 10전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 한 10탄까지 5년 동안 하면 이제 전기차는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인조인간 시대의 모든 거 연간시 이제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1탄에 들어간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좋아요. 1탄 들어간 기본 10배는 하니까 최소 앞으로는 더 돈이 몰리기 때문에 인조인간 시대에는 산업이 대다수 망하기 때문에 이 돈이 한쪽으로 모여서 엄청나게 돈이 몰려요. 그래서 10배 나는 시대는 과거에는 이것저것 가니까 돈이 안 몰려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은 에코프로 보세요. 그냥 1년 만에 작년에 5만 6천 아니 5만 6천인가 6만 원 저가니까 10배가 1년 만에 가잖아요. 돈이 몰리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중을 위해서 돈이 몰릴 때로 해서 지금 쌀 때 사놓고 기다려야 되죠. 적은 돈 한 종목에 200만 원치. 그래서 200만 원치 사면 1000만 원 가지고만 사놔도 지금 당장 1000만 원 없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 1000만 원치 사놔라. 각 종목 200만 원씩 1000만 원 사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세주 5선에 한 달에 20만 원 사면 1년에 한 종목 한 달에 20만 원 5개가 있으니까 이번 달에 20만 저거 사고 5종목을 나눠서 계속해서 한 종목당 200만 원치 사놓으면 1000만 원치잖아요. 사놓으면 기본적으로 1억이 되면 10배면 1억이잖아요. 1억이 넘을 건데 10년 내에 1억이 되면 연간 3천만 원 쓰면 3년밖에 쓰지만 한 달에 30만 원이면 30년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달에 노령연금 30만 원 나오나? 노후 대비는 이 정도까지도 못하면 특히 30대 분들은 40대 분들은 많이 사놔야 되죠. 이제 10년 20년 뒤에는 거의 일할 데도 없어요. 그죠? 이거 사놓고 돈 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살아갈 수 있죠. 만약에 전기차 시대 때 1탄에 줬던 종목이 5개인데 1탄에 여기서 사놨으면 이 돈이 17년, 18, 19, 20, 6년 만에 1000만이 샀으면 6년 만에 억대 이상은 됐습니다. 기본. 그 6년 만에 억대 됐으면 10배는 기본 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블 가면 20배잖아요. 2억이잖아요. 3배 가면 3억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1억 쓰면 30년 쓸 수 있잖아요. 10년 동안 1억 쓰면 1년에 1000만이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쓰면 뭐잖아요. 5천만 원 돈 벌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주식으로 돈 안 벌어도 되신 분은 또 돈이 벌어서 나중에 노후를 대비할 사람 꼭 이거 들으시고 하세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1강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종목을 5개 오픈해 놨으니까 어떻게 하라는지 사는 것도 다 알려드렸고 해외 주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번 주 5월 9일 화요일 날 9시부터 10시 반 1시간 반 동안 1강부터 시작합니다. 5월 내도록.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 무조건 들으세요. 들으시면 전기차 1톤 듣고 안 팔아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또다시 반복된 실수를 하지 말고 계속 사놓고 팔아먹지 말고 가져가세요. 주식은 파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테마주나 사고 팔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동방문사 1등주 TV에 보면 다 나옵니다.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식 선물 거래하는 법. 여기에 해외 주식 거래하는 법도 올려놓을 거예요. 내일. 그럼 해외 주식 어떻게 내 계좌 사는지 또 계좌 만들어서 사면 됩니다. 다들 수고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